어디 노가다판에서 굴러먹던 사람이 우리 집안 사돈이 되려고 해? 격 떨어지게! 예비 시어머니 오명숙은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의 아이스 커피를 집어들어 제 아버지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죠. 얼음 알갱이가 바닥으로 굴러다니고 정성껏 다려입은 아버지의 흰 셔츠가 시커먼 커피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생 흙먼지 마시며 정직하게 일해 딸을 키워온 아버지는 그 멸시 속에서도 눈을 감은 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식당을 나선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강남 한복판에서 웅장하게 돌아가던 대형 타워 크레인들이 일제히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가다 영감이라며 비웃고 짓밟았던 한 남자의 반격. 오만한 시댁 식구들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통쾌한 복수극.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빌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한수철은 안방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한 몸짓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평생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 땀냄새 밴 작업복만 입어온 한수철에게 정교하게 재단된 맞춤형복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딸 한은주가 방 안으로 들어와 한수철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고쳐매며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오늘 진짜 멋쟁이네. 누가 현장 반장으로 보겠어?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해도 다 믿겠어. 한수철이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넥타이가 너무 조이는 것 같구나.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으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그래도 사돈댁 첫 인사니 이 정도는 입어줘야겠지. 한은주가 한수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렇게 멋있게 가야 준호 씨 부모님도 아빠를 우습게 안 보지. 아빠, 오늘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한수철은 대답 대신 옷장 안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 서랍 안에는 낡은 지갑과 함께 한성 중기회장 한수철이라는 이름이 박힌 명함 뭉치가 들어있었지만 한수철은 서랍을 열지 않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어색한 분위기가 맴도는 상견례 자리에 한수철이 들어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오명숙은 한수철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코를 손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옆에 앉은 강석준에게 들리도록 오명숙이 인상을 쓰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사방에서 쉰내랑 흙먼지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여보, 당신도 느껴져요? 오명숙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꽉 막으며 옆에 앉은 강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네. 냄새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지경이네. 대체 어디서 이런 고약한 쉰내가 나는 거야? 한수철이 무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니 자신의 양복 소매 끝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서 냄새가 배어 있나 봅니다. 오늘 사돈댁 만난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씻고 왔는데도 냄새가 다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한수철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건넸지만 강석준은 한수철이 내민 손을 짐승 보듯 훑어내리고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직자 집안에 이런 근본 없는 사람이 사돈으로 들어오겠다니 정말 집안격이 떨어지는 일이군. 한은주는 아버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옆에 앉아 멍하니 앞만 보고 있는 강준호의 소매를 한은주가 세게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부모님 좀 말려봐. 우리 아빠가 무안해하시잖아. 하지만
강준호는 오명숙의 서슬퍼런 눈치를 살피더니 오히려 한은주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주야, 일단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어머니가 냄새에 예민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한수철은 민망함에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명숙이 테이블 위로 몸을 쑥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그 손가락 끝 좀 봐요. 그게 사람 손이에요? 어디 노가다판에서 구르던 손을 이런 귀한 식탁 위에 올려놔요? 천박하게 어디서 이런 냄새를 풍기고 그래요? 당장 안 나가요? 한수철이 당혹감을 감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손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결혼 문제로 만난 자리이니 그만하시고 이야기 나누시죠. 오명숙이 테이블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거칠게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어디서 결혼 이야기를 해? 이거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오명숙이 팔을 크게 휘두르며 컵에 든 커피를 한수철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얼음알갱이가 한수철의 이마를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한수철의 눈가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정성껏 준비한 흰 와이셔츠를 순식간에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수철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근처 방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이 광경을 훔쳐보았습니다. 한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한수철의 얼굴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준호 씨, 당신 부모님 정말 미쳤어? 강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오명숙과 강석준 사이에 앉아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 결혼 없었던 일로 해. 아니, 끝났어. 준호 씨,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실망했어. 한은주가 한수철의 젖은 손을 꽉 잡으며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어.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인간들한테 무시를 당해. 주차장으로 내려온 한수철은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어 한은주를 태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수철의 와이셔츠에서는 여전히 씁쓸한 커피 냄새가 진동했고 앞 가슴팍은 시커멓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수철이 백미러를 통해 한은주의 붉어진 눈시울을 한번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신호음이 단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 한수철의 눈빛이 서릿발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수철이 핸들을 꽉 쥐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래, 나다. 그동안 준비해뒀던 거 지금 당장 실행시켜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통화는 채 30초를 넘기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그 시각 강남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이던 강석준의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던 타워크레인의 거대한 팔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조종사가 사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장 여기저기서 망치질 소리와 드릴 소리가 뚝 끊겼고 수십 명의 인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장비를 내려놓고 현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달려나와 인부들의 앞을 막아서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왜 다들 나가는 거야? 김씨, 대답 좀 해봐. 인부들은 소장의 외침을 무시한 채 묵묵히 트럭에 올라탔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담배를 입에 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명령 떨어졌소. 오늘부로 이 현장 장비 다 철수하고 인력도 전원 철수라고. 이유? 그건 저 위에 한성중기 회장님한테 물어보쇼. 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석준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거대한 기계들은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한수철은 묵직하게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호화롭던 일식당 건물이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한수철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덤덤해 보였지만 핸들을 잡은 굵은 손등 위로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한은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한수철은 그런 딸의 손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은주야, 울지 마라. 이제부터는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차례니까. 한수철의 차가 도로 위를 가로지르며 속도를 높이자 젖은 와이셔츠의 커피 자국이 햇빛을 받아 더욱 짙은 검은색으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것은 30년 평생 자식만을 위해 묵묵히 참아온 한 남자가 비로소 세상에 던지는 무거운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아수라장으로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은주는 퇴근 후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침대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준호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명숙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야, 한은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내가 우리 준호 전화를 안 받아? 너랑 그 천박한 내 애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꼴이 됐는지 알아? 한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아빠 모욕하신 건 사과도 안 하시고 왜 자꾸 전화해서 러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오명숙이 콧방귀를 뀌며 책상을 쾅 내리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끝나긴 뭐가 끝나. 내 애비가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준호가 직장에서 조사를 받아야 해?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고결한 집안에 흙탕물을 튀겨도 유분수지. 당장 내 애비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내 손에 너희 부녀 진짜 가루가 될 줄 알아. 알아들어? 한은주가 핸드폰을 꽉 쥐며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아빠 모욕하지 마세요. 그날 아빠 얼굴에 커피 부은 건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신 분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은주가 전화를 끊어버리자마자 노가다 집안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냐. 당장 준호 승진 문제 해결해라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담긴 장문의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석준은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준 채 책상을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문 취임사를 준비하며 의기양양했던 강석준의 앞에는 취임 무기한 연기라는 짧은 통지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석준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옆에 서 있는 오명숙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전까지 다 끝난 자리가 왜 갑자기 날아가냐고. 상견례 이후로 되는 게 없네. 뭐가 껴도 단단히 꼈어. 당신이 난리쳐서 이런 거잖아. 오명숙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 등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 노가다 영감탱이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안에 애군이 낀 거라니까요. 그 인간 냄새나는 손이 우리 식탁에 닿을 때부터 알아봤어. 공무원 집안 체면 생각해서 내가 한마디 한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래요? 강석준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서류를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상가 공사 현장은 보름째 올스톱이야. 장비 한 대도 안 들어오고 인부들은 구경도 못해. 은행에서는 이자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데 공사가 멈추면 우린 다 죽는단 말이야. 한성준기 그 회장이라는 인간은 얼굴 보기도 하늘이별 따기고 강석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준호가 어두운 얼굴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준호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정직 처분받을 것 같아요. 직장 게시판에 우리 집안 갑질 이야기가 다 퍼졌어요. 동료들이 나만 보면 수군거리고 팀장님은 아예 나랑 눈도 안 마주쳐요. 승진은커녕 이제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됐다고요. 오명숙이 강준호의 어깨를 붙잡으며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퍼뜨려. 우리 준호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데. 이게 다 그 노가다 애비 때문이야. 그 인간들이 뒤에서 손을 쓴 게 분명해. 강준호가 괴로운 듯 오명숙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그날 참았어야지. 왜 거기서 커피를 부어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은주 아버지가 그냥 노가다 반장인 줄 알아? 한성준기 쪽 사람들이 그 영감님 전화 한 통에 다 빠져나갔다잖아. 한편 한수철의 집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거실로 나오다 멈칫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거칠고 투박한 작업복만 입던 한수철이 아닌 위험 있는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있는 한수철 앞에는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신사 3명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체격이 큰 박종식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한수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석준이 재직 시절 하청업체들 등쳐먹은 장부랑 로비 받은 리스트 확보했습니다. 이거 터지면 공직사회에서 영구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피하기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수철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낮게 은조렸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명예를 뺏는 게 가장 큰 벌이지. 그 상가부지 사실 우리 계열사 소유였던 거 강석준은 아직 모르지. 장비랑 인력은 물론이고 땅 주인까지 나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한성준기 회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비서실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해댑니다. 본인이 커피를 부은 사람이 바로 회장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빌고 있습니다. 한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수철의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분들은 누구야?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 무슨 뜻이야? 아빠가 정말 그 큰 회사 회장님이야?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한수철이 한은주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이 아빠가 그동안 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들, 아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니까 넌 아빠만 믿고 있어라. 이 아빠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란다. 다음 날 오후 오명숙은 답답한 마음에 이름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무당 옷을 입은 여자가 오명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울을 흔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야. 어디서 감히 산신령 같은 귀인을 모독하고 온 거야? 내 손으로 내 집안 기둥을 도끼로 찍어버렸구먼. 당장 여기서 안 나가? 오명숙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보살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 나게 생겨서 온 건데 우리 아들 승진도 걸려있고 남편 사업도 엉망이라니까요. 무당이 엽전을 상 위에 던지더니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날 쏟은 커피가 내 아들 앞길을 막고 내 남편 목을 죄고 있어. 그분은 흙먼지 속에 숨은 용인데 내가 감히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야. 당장 가서 빌어. 안 그러면 너희 식구들 다 길바닥에서 거적대기 덮고 자게 생겼으니까. 당장 꺼져. 오명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점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명숙은 반성하기는커녕 길가에 서서 다시 한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야, 너희 집안 대체 정체가 뭐야? 너희 아비가 무슨 부적이라도 쓴 거야?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수 없는 일만 생기냐고. 당장 우리 준호 승진 문제 해결 안 해? 한은주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석주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굳게 닫힌 셔터를 보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하루 수억 원씩 불어나는 지체상금 고지서가 강석준의 가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강석준이 핸드폰을 꺼내 다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애걸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성준기, 한수철 회장님 면담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예. 공사만 재개하게 해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 제발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회장님께서 바쁘셔서 만나실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석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수철 회장. 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이토록 말려 죽이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넣은 땅인데. 강석준의 절규는 멈춰버린 타워크레인 사이로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수철의 차 안에서 한수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석준을 응시하며 박종식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호 그 친구, 임용 취소 가능성까지 슬쩍 흘려줘라.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저들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뼛속까지 새기게 해줄 거다. 한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한수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안전모와 함께 수십 명의 인부 이름이 적힌 명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수철이 뒤를 돌아보며 한은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야, 저녁 먹었니? 아빠가 오늘 국수 좀 삶아줄까? 옛날에 우리 힘들 때 먹던 그 맛으로 말이다. 한은주는 아버지가 내민 거친 손을 잡으며 복잡한 심경을 억눌렀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그냥 나 때문에 너무 무서운 사람이 되지는 마. 아빠가 다치는 건 싫단 말이야. 한수철은 대답 대신 한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강석준이 투자한 상가 건물의 검은 실루엣이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한수철의 집과 강석준의 집 사이를 극명하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한수철의 서재 문을 열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죽은 아내의 친동생이자 한은주의 이모인 한명숙이 쟁반에 따뜻한 차 2잔을 받쳐들고 한수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명숙이 책상 위에 놓인 상견례 날 커피로 얼룩진 흰 와이셔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이 셔츠 아직도 안 버리고 여기 두신 거예요? 은주한테 들었어요. 그쪽 집안 사람들이 형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요? 한수철이 돋보기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더구나. 내 자식이 보는 앞에서 이 셔츠가
시커멓게 젖어갈 때 내 가슴도 같이 타버렸거든. 명수가, 넌 내가 너무 모질다고 생각하니? 한명숙이 한수철의 맞은편에 앉아 차잔을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밤잠을 설쳤는걸요.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부 방금 오는 길에 들었는데 그쪽 강석준 씨가 예전 상부 인맥을 동원해서 한성준기를 압박하려고 움직인대요. 본인이 상대하는 사람이 형부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한수철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공무원 인맥이라. 여전히 세상을 너무 모르는군. 본인이 휘두르는 칼날이 제 목을 겨누고 있는 줄도 모르고 허우적대는 꼴이라니. 명수가 언니 제삿날 전까지는 이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싶구나. 내 손에 묻은 흙먼지보다 더러운 인간들을 치워버려야 언니 보기가 떳떳할 것 같아. 한명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수철의 거친 손등을 덮어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손이 더러워지는 건 언니도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주 눈물 닦아주려고 시작하신 일이니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 집 사람들 오늘 한성그룹 행사장에도 나타날 기세라던데 정말 대면하실 건가요? 한수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에 걸린 화려한 예복을 꺼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가서 그 고결하신 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한성준기 회장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명수가 오늘 은주 잘 좀 챙겨줘라. 아이가 많이 놀랄지도 모르니까. 같은 시각 강석준의 집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겠단 말이야.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강석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오명숙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날 그 노가다 영감한테 커피만 안 부었어도 은주통에서 한성준기랑 어떻게든 다리를 놨을 거 아니야. 지금 장비가 안 들어와서 하루 이자만 수천만 원이야. 수천만 원. 강준호가 방에서 나오며 힘없이 벽을 짚고 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오늘 직장에서 짐 싸왔어요. 징계위원회 결정 났대요. 정직 3개월의 승진은 물 건너갔고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예요. 우리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오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준호의 팔을 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게 다 그 한은준현이랑 그 재수 없는 영감탱이 때문이야. 그 인간들이 우리 집안에 저주를 내린 게 분명해. 강석준이 눈을 번뜩이며 오명숙의 어깨를 밀치고는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 한성그룹 창립기념 행사가 열린대. 거기 회장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왕이라니까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해. 당신도 당장 제일 비싼 옷 꺼내 입어. 우리 집안 살 길은 오늘 거기 회장님 마음 돌리는 것뿐이야. 강남의 대형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행사장 뒷방에서 한수철은 낡은 작업복을 벗고 완벽하게 재단된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종식이 수철에게 명품 시계를 건네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강석준 씨 부부는 벌써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수철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빛을 응시하며 시계를 찾습니다.
들여보내줘. 단, 가장 많은 사람의 눈이 쏠리는 순간에 내 앞에 서게 해라. 본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격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느끼게 해줘야지. 행사장 입구에서 오명숙은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남편이 전직 고위공직자야. 회장님 만나러 왔다는데 왜 막는 거야? 강석준 역시 땀을 흘리며 경비원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회장님하고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단상을 비추고 위엄 있는 모습의 회장이 내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석준이 오명숙의 손을 끌고 인파를 헤치며 단상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한성중기 회장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강석준이 바닥에 엎드리며 회장의 구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명숙 역시 옆에서 눈물을 짜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안 공사 좀 재개하게 해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수철이 천천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철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준 씨, 그리고 오명숙 씨, 고개를 들어보시지. 귀한 공직자 집안 어르신들께서 왜 이런 누추한 바닥에 엎드려 계십니까? 오명숙이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강석준 역시 한수철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아니 사돈, 아니, 이게 어떻게, 당신이 왜 회장이야? 강석준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수철이 단상 위 마이크를 잡고 행사장 안의 수많은 내빈과 취재진을 향해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이분들이 바로 제 딸아이의 상견례 날 제 얼굴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부어주셨던 귀한 분들입니다. 제 옷에서 나는 이 노가다 냄새를 지워주겠다며 아주 큰 호의를 베푸셨죠. 강석준 씨, 오늘 메뉴에도 커피가 있던데 한 잔 더 부어보시겠습니까? 내빈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명숙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얼굴을 가리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철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그들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오명숙 씨, 아께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왜 고개를 못 드십니까? 내 손톱 밑에 낀 흙먼지가 더럽다고 하셨죠? 그 먼지가 쌓여서 이 건물을 올리고 당신들 먹여 살릴 장비를 돌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냄새가 바로 이 한성그룹의 뿌리라는 걸 몰랐나 보군. 강석준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공사 현장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전 재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수철이 강석준의 머리 위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이 부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딸의 미래였어.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대가가 고작 공사 현장 하나로 끝날 줄 알았나? 이제 시작이니 마음껏 즐기시지.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고결한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한수철이 당당하게 단상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강석준과 오명숙은 수많은 사람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속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주가 이모 한명숙의 손을 꽉 잡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추악한 욕망만이 남았고 아버지는 비로소 딸의 상처를 닦아낼 무거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다음 날 오후 한수철은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걸치고 한은주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다 쓰러져가는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어느 허름한 인력 사무소 뒷마당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녹슨 철 비린내와 매캐한 담배 연기, 그리고 낡은 드럼통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한은주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수철이 녹슨 드럼통 옆에 서서 장갑을 벗으며 한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야, 여기가 이 아빠가 30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지게를 지고 일을 시작했던 곳이란다. 그때 내 손톱 밑에는 항상 검은 때가 박혀 있었고 온몸에서는 땀 냄새가 진동을 했지.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쓰고 버리는 연장처럼 취급했어. 한은주가 아버지의 거친 손등 위로 튀어나온 핏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의 그 냄새가 한 번도 창피한 적 없었어. 오히려 그 땀 냄새가 우리 집을 따뜻하게 지켜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 한수철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회사를 키웠던 건 내 딸만큼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당당하게 세워주고 싶어서였어. 결코 누군가를 짓밟고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이 큰 힘을 기른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 저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내 마음이 참 무겁더구나. 은주야, 아빠가 너를 위해 너무 무서운 괴물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한은주가 한수철의 품에 꼭 안기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아빠가 나 때문에 그 수모를 견디고 또 나를 위해 칼을 뽑아든 거 다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 저 사람들은 이미 그날 행사장 상견례장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어. 이제는 아빠의 손을 더럽히지 말고 법대로 정당하게 처리하자. 우리 아빠는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세우는 사람이잖아. 그때 뒷마당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더니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 한 명이 내렸습니다. 한수철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판사 출신의 김석훈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다가왔습니다. 김석훈이 한수철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보게 한 회장, 아니 수철이, 자네가 상견례장에서 시원하게 커피 세례를 받았다더니 얼굴색은 좋아 보이는군. 여기 자네가 부탁했던 자료들 가져왔네. 아주 가관이더구먼. 한수철이 김석훈을 반기며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석훈이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이게 강석준 씨가 예전에 나라실 하면서 뒤로 챙겼던 증거들이 확실한가? 김석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청업체들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받은 뇌물장부랑명의 신탁으로 땅 산 기록들이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더군. 이 정도면 자네가 직접 손을 쓰지 않아도 법이 알아서 그 사람을 심판해 줄 거야. 자네는 이제 그만 흙탕물에서 발 빼고 은주랑 행복한 일만 생각하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한은주가 서류들을 훑어보며 한수철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김석훈 아저씨 말씀대로 하자. 아빠가 저 사람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신 강석준 씨가 가로챈 돈으로
지금 고통받는 하청업체들 밀린 임금부터 해결해주게 해줘. 그리고 강석준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야. 그게 아빠가 평생 지켜온 노동의 가치잖아. 한편 그 시각 집이 압류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강준호가 초라한 차림으로 한은주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한 강준호가 달려와 한은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울먹였습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무식해서 그랬던 거야. 나까지 미워하지 마. 제발 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집 공사 현장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해줘. 나 지금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 은주야, 제발. 한은주가 강준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준호 씨, 당신은 끝까지 비겁하구나. 우리 아빠가 당신 부모님한테 커피 세례를 받고 모욕당할 때 당신은 고개 숙이고 침묵했어.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이제 와서 내 바짓가랑이 잡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늦었어. 강준호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야, 한은주.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 너희 아버지가 돈 좀 있고 회장이라고 이렇게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너도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한은주가 멸시 어린 눈빛으로 강준호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무시한 건 당신 부모님이었어. 우리 아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평생을 사신 분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빠의 귀한 시간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얼굴 보는 게 이제는 소름 끼치고 역겨워. 한은주가 단호하게 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자 강준호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한참 동안 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오명숙은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를 떠나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어두운 월세방으로 짐을 옮겨야 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명품 가구들을 뒤로하고 낡은 상자 몇 개만 챙긴 오명숙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이런 구석진 방에서 잠을 자게 됐어. 그 노가다 영감탱이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말려 죽이는구나. 여보, 당신은 공무원 인맥 다 어디 갔어?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고. 오명숙은 밤마다 한수철이 커피가 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다가와 목을 죄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에서 깬 오명숙이 눈이 풀린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커피. 그놈의 까만 커피. 내가 미쳤지. 왜 그걸 부어가지고. 은주야, 미안하다. 아니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년이 우리 준호를 꼬셔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오명숙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졌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화장품 병을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오명숙의 발등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한은주는 한수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철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한은주에게 빛바랜 두툼한 공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은주야, 이건 이 아빠가 평생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배운 것들을 적어둔 거다. 내가 만들고 싶다던 아이들 심리상담센터. 아빠가 이름 걸고 제대로 지어주마. 건물을 올리는 건 아빠가 전공 아니냐. 기초공사부터 튼튼하게 해줄게. 한은주가 공책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한수철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해서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 다 닦아줄 거야. 아빠가 현장에서 튼튼한 건물 세운 것처럼 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희망을 세울게. 지켜봐줘.
한수철이 껄껄 웃으며 한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 딸은 할 수 있지. 난 이제 한성중기 회장이라는 딱딱하고 무거운 이름보다 은주 아빠라고 불리는 게 100배는 더 행복하구나. 이제 내 남은 인생과 지혜는 다 너를 위해 쓰겠다. 그게 내 진짜 성공이야. 한수철은 더 이상 강석준 일가에 대한 복수심에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과정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보람과 마음의 평화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철의 품격 있는 대처에 대해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오만한 공직자 집안을 무력으로 짓누르는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인부들의 임금부터 챙긴 그의 행보에 많은 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통 허름한 국밥집에서 인부들과 어울려 소주잔을 기울이던 한수철이 땀을 닦으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한 그릇씩 더 들어. 우리 딸이 이제 원장님 소리 듣게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바빠질 것 같아. 허허, 이 맛에 사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한수철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고 그 투박한 웃음소리는 시장통의 활기찬 소음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한수철의 등 뒤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굽은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빛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복수는 어느덧 용서와 희망이라는 새로운 꽃을 피워내며 향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도 맑게 내리쬐는 아침 8시, 강남 한복판에 새로 들어선 한은주 아동심리상담센터 앞은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말끔하게 정비된 센터 마당에는 화려한 화환 대신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보낸 투박한 축하 화분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수철은 정장이 아닌 평소 아끼던 깨끗한 작업복 조끼를 걸치고 현장 인부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종식이 커다란 솥에 끓인 육수 냄새를 맡으며 한수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참석한 인부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다들 회장님 얼굴 뵙겠다고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한수철이 국밥 국물을 휘저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종식아. 오늘만큼은 우리 식구들 배불리 먹여야지. 얘들아, 다들 앉아라. 오늘 우리 딸내미 센터 여는 날인데 너희가 안 오면 누가 축하해주겠냐. 한은주가 정갈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와 인부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장에서 뼈가 굵은 김 씨가 투박한 손으로 한은주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같은 노가다들이 모은 정성입니다. 애들 마음 고쳐주는 좋은 일 하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 회장님 닮아서 마음씨도 참 고우십니다. 한은주가 김 씨의 두꺼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가 평생 현장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게 저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오늘 국밥 많이 드시고 가세요. 잠시 후 한수철이 마당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와 관계자가 한수철의 입술 끝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수철이 마이크를 잡는 대신 자신의 양손을 번쩍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흙먼지가 배어있는 거친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 좀 보십시오. 이 손이 더럽다고 커피를 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이 거친 손에 박힌 흙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우리 한성그룹은
앞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클린 건설 캠페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어깨를 폈습니다. 한은주가 한수철의 뒤를 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은주가 한수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좋다고들 하지만 제게는 평생 아빠의 몸에서 나던 땀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그 땀 냄새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한수철은 딸의 고백에 허허 웃으며 눈가를 훔쳤고 센터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감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의 어느 소규모 빌라 공사 현장에서는 강준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인부들이 강준호의 느린 손놀림을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이 강씨, 그렇게 꾸물거려서 오늘 안에 다 나르겠어? 아침부터 공무원 출신이라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제대로 못할 거면 집에 가. 강준호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바로 나르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강준호는 손바닥에 잡힌 물집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노가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인내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강준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리던 그 고결한 명예 뒤에 얼마나 많은 이의 땀방울이 무시당했는지 깨닫는 순간 강준호의 고개는 더욱 낮게 숙여졌습니다. 같은 시각 오명숙은 식당 뒷방 좁은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주인은 연신 오명숙을 닥달했습니다. 오씨,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이래서 오늘 장사하겠어? 제대로 못 닦을 거면 당장 나가. 결국 오명숙은 일주일도 못 가 식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은 오명숙은 가판대에 놓인 신문 일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상담센터를 개원하는 한수철과 한은주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오명숙이 신문을 움켜쥐며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내 팔자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빛이 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준호야, 우리 준호 어떡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 중 누구도 오명숙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강석준은 초췌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강석준은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사회봉사 10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번듯한 정장 대신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은 강석준은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강석준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옛날에 높은 공무원이었다며. 쯧쯧,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네. 강석준은 행인의 말에 대꾸 한마디 못한 채 묵묵히 허리를 숙여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오만했던 강석준의 자부심은 이미 길바닥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째 센터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수철은 매일 아침 손수 끓인 국과 반찬을 담은 도시락통을 들고 한은주를 찾아갔습니다. 은주야, 밥 먹고 해라. 아빠가 오늘 너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 좀 끓여왔다. 한은주가 한수철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겠다. 아빠 덕분에 나 요즘 힘이 불끈불끈 나. 한수철은
밥을 먹는 딸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천억대 자산가로 불릴 때보다 딸과 마주 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한수철에게는 가장 빛나는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수철은 상견례 날 소동이 있었던 일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황해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한수철이 정중하게 봉투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우리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간 것 같아 마음이 쓰여서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고비니까 맛있게 나눠 드세요. 종업원들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워하자 한수철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한수철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은주 정말 잘 키울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한수철의 등 뒤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마치 아내의 손길처럼 한수철의 거친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한수철의 가슴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상담센터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 나무를 심던 한수철이 갑자기 삽을 놓치며 멈춰 섰습니다. 한수철이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기침을 쏟아내자 하얀 수건 위로 붉은 핏덩이가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놀란 한은주가 달려와 한수철을 부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입에서 피가. 선생님들, 여기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한수철은 떨리는 손으로 한은주의 팔을 잡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은주야, 괜찮다. 그냥 요즘 현장 먼지를 좀 많이 마셨더니 목이 좀 부었나 보구나. 별일 아니니까 울지 마라. 하지만 병원에서 전해진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속 거뭇하게 변한 폐를 가리키며 한은주에게 무겁게 말했습니다. 한수철 씨는 평생 공사 현장에서 마신 돌가루와 분진 때문에 폐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실상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은주가 의사의 책상을 붙잡고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이제 막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벌써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 시각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강준호는 한수철의 발병 소식을 듣고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강준호는 과거 강석준에게 원한이 있던 태양토건의 박전무를 비밀리에 만나 잔을 기울였습니다. 강준호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도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 그 노가다 영감탱이 폐가 다 썩어서 내일 모레 한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한성그룹 장학재단 돈 빼돌렸다고 소문 좀 쫙 내주십시오. 제가 내부 자료 싹 다 조작해서 넘기겠습니다. 박 전무가 만족스러운 듯 강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강준호 씨 역시 독종이구먼. 우리가 현장에서 사고 하나만 더 터뜨리면 한성그룹 주가는 바닥을 칠 거야. 그때 주주들 선동해서 한은주 그년도 확 끌어내리자고. 돈은 걱정 마. 다음 날부터 한성그룹을 향한 가짜 뉴스가 빗발쳤습니다. 장학금 횡령 의혹, 부실 공사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강준호가 돈으로 매수한 가짜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눈물쇼를 벌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한성그룹은 물러가라. 우리 아들 살려내라.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파렴치한 한수철은 각성하라. 오명숙은 강준호의 악행을 알고도
오히려 부추기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오명숙이 커다란 양동이에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담아 한은주의 상담센터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센터 입구에 오물을 촥 뿌려버린 오명숙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야, 한은주. 내 애비가 우리 준호 앞길 막더니 결국 천벌을 받는구나. 우리 집안 망하게 한 데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여기가 상담센터야? 여기가 사람 잡는 소굴이지. 상담센터 직원이 달려나와 오명숙을 제지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치우지 못해요? 오명숙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누구더러 할머니래. 이게 다 하늘의 뜻이야. 너희 아버지가 지은 죄가 많아서 폐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라고. 이 도둑놈들아. 한은주는 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언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지자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고 재단 후원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던 한수철은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종식 본부장의 옷자락을 붙잡은 한수철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종식아, 나 죽는 건 안 무섭다. 그런데 우리 은주가 저 나쁜 놈들한테 당하는 건 못 보겠다. 내가 말하는 대로 마지막 방어 전략을 짜라. 단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실행해. 한수철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한은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책을 박종식에게 전달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에는 주주들이 몰려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한수철의 해임안을 상정했습니다. 박종식이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와 한은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장님, 큰일입니다. 적대적 주주들이 강준호와 손잡고 회장님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모든 게 끝입니다. 회사가 저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한은주가 병상에 누워 야위어가는 한수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들려? 내가 아빠 지킬게.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줬잖아.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저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욕하게 안 둘 거야. 내가 다 밝혀낼게. 걱정 마. 한은주는 이 모든 게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가 났다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캄캄한 현장에서 한은주는 폐쇄회로 화면과 차량 블랙박스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저들이 일부러 사고를 낸 증거가. 우리 아빠 명예를 더럽힌 저놈들. 내가 가만 안 둬. 한은주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필사적으로 블랙박스 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의 한수철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한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수철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딸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이 아빠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넌 내 딸이다. 병원 로비에서는 여전히 강준호가 매수한 가짜 유가족들이 통곡을 하며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전무님, 다 됐습니다. 내일 이사회만 끝나면 한성그룹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 노가다 영감, 죽기 전에 자기 회사 무너지는 꼴은 보고 가겠네요. 아주 통쾌합니다. 하지만 한은주는 마침내 사고 현장의 진실이 담긴 결정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준호의 사주를 받은 인부들이 스스로 장치에 손을 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블랙박스 칩을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됐어. 강준호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줄게.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이겨낼게. 한은주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위해 이사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한은주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 선 강준호가 거만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둘러보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수철 회장은 이미 의식불명 상태이고 그 딸이라는 한은주는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횡령범들에게 우리 회사를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박 전무가 옆에서 거들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준호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 태양토건이 한성그룹을 인수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뛸 겁니다. 자, 다들 서명하시죠. 그때 회의실 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선 한은주가 단상을 향해 블랙박스 칩과 USB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내 아버지를 해임한다는 거죠? 강준호 씨, 당신이 짠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강준호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은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원들, 당장 이 여자 끌어내지 않고 뭐해? 한은주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형 화면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끌려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주주분들과 함께 확인해보죠. 자, 다 보십시오. 화면에는 어두운 공사 현장에서 강준호가 인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안전장치를 훼손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당히 다치게만 해. 그래야 한수철 그 영감을 매장할 수 있으니까. 돈은 넉넉히 넣어뒀어. 영상을 지켜보던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욕설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주주가 벌떡 일어나 강준호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강준호, 당신 인간이야? 어떻게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해? 한은주가 강준호의 앞으로 다가와 블랙박스 칩을 책상에 탁 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어요. 당신같이 추악한 인간들이 감히 더럽힐 이름이 아니라고요. 강준호 씨, 그리고 박 전무님. 이제 법원 가서 설명하시죠.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형사 3명이 강준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형사가 강준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강준호 씨 사고 조작 및 무고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강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은주야,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오명숙이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한테 왜 수갑을 채워?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 준호를 망쳤어. 오명숙이 한은주에게 달려들려다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전무 역시 형사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은주는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지금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회사.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주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는 주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실의 TV 화면에서는 이사회 소식이 긴급 속보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있던 한수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발표를 마치는 딸의 모습을 본 한수철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종식 본부장이 한수철의 손을 잡으며 감격에 겨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원장님이 해내셨습니다. 강준호 그놈은 경찰에 잡혀갔고 회사는 이제 안전합니다. 한수철이 힘겹게 입을 떼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딸, 은주가 다 했구나. 고맙다, 종식아. 의사가 달려와 한수철의 상태를 살피더니 기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철 씨,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이사회 직후 한은주는 곧장 사고 현장에서 강준호에게 매수되었던 인부들을 찾아갔습니다.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인부들에게 한은주가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반장님들 많이 무서우셨죠? 돈 때문에 잠시 흔들리셨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인부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은주가 인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밀린 치료비와 생활비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해주세요. 그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성그룹을 향한 비난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있던 강석준은 아들 준호의 범죄 사실이 담긴 서류를 보고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팽개치며 옆에 있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내 아들이 준호가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이게 다 뭐야?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강석준 씨, 아드님은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태양토건과의 유착 관계도 다 드러났고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강석준은 자신이 평생 강조했던 고결한 공직자 집안이라는 명예가 아들의 비열한 범죄로 인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석준은 스스로 펜을 들어 자신의 과거 비리까지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어. 수철이 그 친구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형사님, 내 죄도 다 적어주시오. 내가 다 안고 가겠소. 강석준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포토라인에 섰고 아들과 함께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한수철은 병실에서 한은주와 박종식을 불렀습니다. 한수철이 한은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이 아빠는 은퇴하련다. 오늘부로 한성그룹 회장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마. 넌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라는 걸 보여줬어. 한은주가 깜짝 놀라 한수철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건강해져서 다시 회사 이끌어야지. 난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단 말이야. 한수철이 인자하게 미소 지으며 한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흙 만지며 조용히 살고 싶구나. 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알지 않니?
그거면 충분하다. 박 본부장, 승계 절차 꼼꼼하게 진행하게. 박종식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 원장님.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한은주의 회장 취임 후 첫 행보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은주는 전국의 모든 한성그룹 현장에 노동자 안전 최우선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즉각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가장 낮은 곳의 땀방울을 존경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큰 간판이 걸렸습니다. 인부들이 환호하며 작업에 임하는 모습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오명숙은 창밖을 보며 연신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오명숙이 초점이 풀린 눈으로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커피 가져와. 저 노가다 영감 얼굴에 부어버리게. 아니, 왜 커피가 내 몸으로 쏟아지는 거야. 뜨거워. 누가 좀 치워줘. 오명숙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환영에 갇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수철은 병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는 여전히 답답했지만 딸이 지켜낸 정의와 명예 덕분에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의 소동으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한수철은 텃밭에서 배추를 솎아내며 땀을 훔쳤습니다. 밀짚 모자 아래로 비치는 한수철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맑아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박종식이 수박 한 통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따, 배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랐네요. 이 정도면 올겨울 김장은 걱정 없겠습니다. 한수철이 흙 묻은 장갑을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냐, 종식이 왔느냐. 수박은 뭐하러 무겁게 들고 와. 여기 널린 게 먹을 건데. 얼른 평상에 앉아라. 막걸리 한 잔 시원하게 받아야지. 박종식이 평상 위에 수박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장학재단에 큰돈 보내셨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 커피 묻은 셔츠의 사나이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이라도 좀 밝히시지 그러셨어요? 한수철이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따르며 허허 웃었습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같은 노가다 자식들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줘야지. 내 재산 90% 내놓으면서 한 약속인데 죽을 때까지 지켜야지 않겠냐. 난 그냥 이름 없는 반장 한 씨로 남는 게 제일 속 편하다. 박종식이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키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님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도 10개는 세웠을 텐데 말이죠. 참, 오늘 우리 은주 회장님 오시는 날이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는데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한수철이 대문 쪽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고 말고. 우리 딸내미, 이제는 나보다 훨씬 바쁜 사람이야. 아까 전화 왔더라. 시상식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온다고. 대통령 표창이라니 내가 다 어깨가 으쓱하더구나.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한 시상식장에서는 한은주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가슴에 품은 한은주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그리고 제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통을 물려주신 제 아버지 한수철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낮은 곳의 땀방울을 존경할 줄 아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빈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고 한은주는 시상식을 마치자마자 화려한 예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랐습니다. 한편 강원도의 어느 외딴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강준호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강준호의 얼굴은 거칠고 초췌해져 예전의 번듯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삽질을 하던 강석준이 허리를 짚으며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준호야, 물 좀 다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우리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흘러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강준호가 미지근한 물통을 건네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 뭐해요, 아버지. 다 우리 엿보죠. 그날 상견례에서 그 노인네한테 커피만 안 부었어도, 아니, 제가 은주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강석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흙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 귀한 줄 몰랐던 우리가 죄인이지. 내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지. 매일 허공에 대고 커피 부으라고 소리를 지른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강준호는 대답 대신 다시 삽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야말로 강준호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하고도 정당한 형벌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한은주의 고급 세단이 한수철의 시골집 마당으로 부드럽게 들어섰습니다. 한은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수철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빠, 나왔어. 어머, 아빠 또 반 메고 있었어? 손 좀 봐. 흙이 잔뜩 묻었잖아. 한수철이 한은주를 꼭 안아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셨구나. 이 늙은 아비가 흙 좀 만지는 게 어때서 그러냐. 여기 공기가 맑아서 폐도 아주 깨끗해지는 기분이다. 시상식은 잘 끝났니? 한은주가 한수철의 손을 잡고 냄새를 킁킁 맡으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농사도 노가다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데요. 근데 아빠,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 냄새보다 100배는 더 좋아. 정말이야. 한수철이 한은주의 코를 살짝 꼬집으며 즐거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지. 은주야, 상담센터는 좀 어떠니? 전국으로 지점을 넓힌다면서 힘들지는 않아? 한은주가 한수철과 함께 평상에 앉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빠. 아빠가 강조한 사람 중심 철학이 정말 잘 통하고 있어. 상처받은 아이들이 우리 센터에서 다시 웃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해. 아빠가 나한테 지어준 이 마음의 집이 정말 튼튼해. 한수철은 잠시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상견례 날 커피에 젖었던 그 흰 와이셔츠가 깨끗하게 세탁되어 들어있었습니다. 한수철이 셔츠의 빳빳한 옷깃을 어루만지며 한은주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이 셔츠를 볼 때마다 그날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커피가 나를 다시 깨워준 것 같아. 내가 가진 힘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고마운 흔적이지. 한은주가 한수철의 어깨에 고개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 그날 아빠의 젖은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 아빠는 내 인생의 영원한 영웅이야. 마을 축제가 열린 저녁, 한수철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직접 국수를 삶고 망가진 의자들을 정성스럽게 고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수철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자 한수철이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지어주며 사느라 바빴는데 이제야 내 마음속에 평화라는 집 한 채를 제대로 완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수 식기 전에 맛있게들 드세요.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타오르듯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철과 한은주는 나란히 언덕 위에 앉아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의 흙먼지와 싸우며 살아온 한 남자의 거친 손이 딸의 부드러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마디에는 자식을 지켜낸 아버지의 위대한 세월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고귀한 이름으로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들녘 위로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마지막 나레이션이 흐르며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고귀한 힘이며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정직한 노동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온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려준 은주 아버님의 모습,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가끔 잊고 살곤 하죠.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오늘 한번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투박한 손마디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의 몰락보다 더 아름다운 건 결국 사랑으로 지켜낸 우리네 평범한 일상이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찐사연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